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까지 마친 공시생입니다. 지금 최종 합격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리도 할 겸 알려주고 싶어서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결정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간호학과를 나왔고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보건진료직이나 간호직, 보건직 이렇게 세 가지 공무원의 분야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호직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제 공무원 일을 하게 되고,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라는 곳에서 혼자서 소장으로서 일하게 돼요. 제 성격상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서 뭔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직이랑 보건진료직이랑 공무원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선택 과목이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간호직은 간호관리랑 지역사회 간호학을 하게 되고요. 보건진료직은 공중보건이랑 지역사회 보건 이렇게 두 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공중보건은 약간 지역사회랑은 비슷한데 여러 과목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간호학과에선 따로 공중보건학 이렇게 따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살짝 어려움도 있었고, 필기시험 때도 제일 낮은 점수를 맞았던 과목입니다. 이번에 보건진료직은 경남에서 5군밖에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명씩 티오가 났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이거를 공부를 하면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28명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점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호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보건진료직 공무원 공통 과목이 아닌 전공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중보건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은 제가 따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어요. 이 최대한 얇은 책 그리고 작은 책인데 안심노트라고 안지나 공중보건 요약노트를 사서 먼저 문제를 풀면서 요약노트에 그 모르는 개념을 찾아서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공중보건 여기 기출 문제 뽀개기라고 있는데 경의 교수님께서 만든 기출 문제 뽀개기예요. 그래서 민보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지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대부분 이거를 풀더라고요. 이게 모든 지역에서 나온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진료직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공중보건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풀면 비슷한 문제도 많고 흐름을 익힐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호학과를 만약에 나오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쭉 풀고 모르는 문제는 전 동그라미를 체크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체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틀리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지문이 3초 안에 맞다 틀리다라는 그 개념이 안 잡히면 바로 앞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설명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한 이만큼씩 한 문제당 반 페이지 정도씩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바로 이렇게 작은 요약 노트를 찾아서 여기 목차를 찾아서 계속 줄 긋고 암기했어요.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치치일보상전 이렇게 꼭 외워야 하는 개념의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과목만 계속 한다 가정했을 때 2달 안에는 이거를 1회독은 할 수 있어요. 처음. 이게 문제가 이 페이지가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돼요. 1200 안 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근데 한 바닥당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서 이게 공부를 다른 일을 안 하고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2달 안에 이 1000문제를 딱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독 때는 뭐 2주, 3회독 때는 일주일,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하루 만에 틀린 문제만 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체크 여러 개 돼 있는 문제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안 외워지는 개념은 이제 노트에도 표시를 해가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여기 또 민경애 교수님께서 만든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디 부분을 모르는지 이걸 풀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스캔 떠서 문제를 풀어서 여기에는 문제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는 해설지네요. 그러니까 체크가 안 돼 있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 실력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고 모르는 부분을 좀 줄여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 간호인데요. 먼저 지역사회는 범위가 공중보건만큼 광범위해서 저는 여기 위즈곳이라고 인터넷 강의를 지역 단원별 핵심 기출문제라고 있어요. 한 500문제 정도 되는데 총 한 600문제? 그러니까 민보보다는 문제가 적은데 비슷한 문제는 다 없애서 정현 교수님께서 다 없애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출 강의를 왜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엄청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문제 한 문제. 그래서 강의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500문제 가까이 같이 회독할 수 있었고, 교수님이랑. 그리고 또 요약도 제가 복잡해서 개념이 안 잡히는 부분도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 강의를 쭉 듣고 이렇게 또 제가 다른 그 요약집에서 부족한 부분도 잘라서 붙이고, 그렇게 요약집에 단거나 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다 붙이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1회독을 하면 여기 기출문제를 또 풀기 시작하면 아는 문제가 엄청 많아져요. 이 500문제를 이미 풀었기 때문에 이제 민보 문제집을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공중보건보다 더 빨리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거 지금 안 체크되어 있는 거는 그냥 몇 초 만에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틀리는 문제는 이게 맞았다. 두 번째 풀 때는 맞았다. 이런 뜻이고, 이것도 틀렸었는데 맞았다. 표시한 거고, 왜냐하면 불안해서 나중에는 맞은 문제도 한 번 더 풀고 싶거든요. 이거는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이거는 바로 OX가 안 나와서 이거 두 개가 계속 헷갈려서 제가 틀린 문제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개념이 확실해져서 이제 괜찮은 거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이제 이게 아까 전에 공중보건이랑 똑같이 2달 동안 거의 1회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거의 모든 기출 문제나 책은 거의 1000페이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2달에 1회독, 한 달에 2회독, 그리고 2주에 3회독, 그리고 일주일에 4회독,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면 시험 전날에는 하루 만에 또 틀린 것만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전에 20문제씩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거는 바로 이렇게 정답 뒤에 해설지 보면서, 전 오답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했어요. 오답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모르는 문제거나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 확실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틀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뭐를 모르는지에
확인하려고 모의고사를 시험 전에는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험에서 또 틀리는 문제를 또 제가 좋아하는 얇은 요약집 한 권 정해서 계속 이렇게 밑줄을 쳤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암기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공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너무 뭔가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좀 중요한 것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쭉 풉니다. 풀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요약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선을 그어가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틀리는 문제는 계속 체크를 하면서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 기출 문제집 두꺼운 약 1000페이지 가량 되는 그 기출 문제집을 일주일 하루 만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저는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주일 만에 문제를 다 풀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마다 공부 속도는 다 다르니까요. 저는 딱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속도가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아는 개념들도 정리가 되고 모르는 개념들도 이렇게 좁혀갈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실력이 올랐나 안 올랐나 확인하는 거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이 기출 문제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나올 것 같은 문제를 20문제를 이렇게 좁혀서 시험 치는 것처럼 속도감 있게, 그리고 타이머를 재서 공부를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거를,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실전감이라고 하죠.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은 그렇게 시험 전날까지 내가 아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모르는 거, 이거를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공부를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 과목은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강의를 들으시려면 그 어떤 교수님이 맞는지, 저는 지역사회 간호학 같은 경우는 정현 교수님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유명한 교수님들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그런 단톡,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보셔서 정보 같은 거 많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듣는 거 추천드릴게요. 처음에는 어떤 책을 살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정말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그 찾는 시행착오를 가지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서 시간이 아깝다 생각을 했었지만 어떤 공부 방법이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인지 그런 걸 생각하는 시간 또한 엄청 중요하다고 지금 돌아보니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먼저 기출 문제, 요약집, 그리고 자신이 맞는 교수님 찾기,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르는 문제와 아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지역사회나 공중보건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간호학과 졸업하신 간호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